영화 퍼스트맨은 2018년 개봉한 미국의 전기 드라마 영화이다. 데이미언 셔젤이 감독하고 조시 싱어가 각본을 썼다. 제임스 한센의 소설 퍼스트맨 더 라이프 오브 닐 암스트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2호 탐사를 이야기로 다루고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총괄 프로듀서로서 참여했고 라이언 고슬링이 닐 암스트롱 역할을, 그 외 조연으로는 클레어 포이, 제이슨 클락, 카일 챈들러, 코리 스톨, 캐런 하인즈, 크리스토퍼 에봇, 패트릭 후직과 루카스 하스가 출연한다. 영화 줄거리. 1961년 닐 암스트롱은 X-15 테스트 도중에 고도가 올라간 비행기 선체가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하지만 기지를 발휘해 기체를 무사히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한 달 동안 3번이나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게 된다. 닐은 아내 제닛과 첫째인 아들, 둘째인 딸 캐런과 함께 살고 있었다. 딸에게는 암 종양이 있어 방사선 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위해 노력하지만 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만다. 딸의 장례식에서 닐은 감정을 억제하는 듯 했으나 혼자 방으로 돌아와 끝내 오열한다. 딸의 이름 캐런이 새겨진 팔찌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마음을 추스른다. 딸의 장례식 후 얼마 되지 않아 닐은 제닛에게 출근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다시 출근한다. 슬픔을 잊고 업무에 복귀하려 하지만 닐은 지난 X-15의 실패로 인해 사실상 근신 처분을 받게 되고 보고서나 상세히 작성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때 닐은 책상에서 나사에서 아폴로 계획의 전 단계인 제미니 계획의 우주 비행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고 우주 비행사를 지원하게 된다. 면접을 보게 된 닐은 딸의 죽음이 영향을 미치진 않겠냐는 질문을 받고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솔직히 답한다. 그럼에도 면접에 합격하게 된다. 아내 제닛은 그런 닐을 축하하며 둘은 딸의 죽음을 잊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다짐한다. 제미니 계획 참가를 위해 그의 가족은 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거기서 에드워드 화이트 가족과 처음 만나게 된다. 머지않아 닐이 아내는 둘째 아들을 임신, 출산하게 되고 달의 노래를 들으며 그를 축하한다. 한편 닐은 본격적으로 우주 훈련을 받게 되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소련이 미국을 앞서고 있지만 그들의 우주 진출이 지구 궤도에만 머물고 있기에 아예 소련도 잘 하지 못하는 달로 향하겠다는 강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닐과 아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나사의 T-38 착륙 실패로 제미니 9호 팀으로 예정된 엘리엇 씨와 찰스 바셋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동료 엘리엇의 사망으로 닐과 아내는 많은 충격을 받는다. 이들의 장례식장에서 닐은 사고가 엘리엇의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버즈 올드린의 말에 그렇게 말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다투게 되고 닐은 아내 자넷을 남겨둔 채 장례식장을 떠나버린다. 결국 아내 자넷은 에드워드 화이트 부부의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서 과거 닐의 동료들이 죽은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닐이 딸 캐런의 죽음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조차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불안감 속에 닐은 계획대로 제미니 8호에 탑승하게 되고 우주 공간에서 수식을 계산한 끝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무인 우주선과의 도킹에 성공해 소련을 조금이나마 앞서는 소정의 성과를 거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도킹 이후 추진기 RCS 이상으로 인해 기절 직전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 위험한 순간 속에서 동승자 데이빗은 기절하게 되고 본부와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닐은 기지를 발휘해 곧 도킹을 분리하고 RCS를 재부팅해 제어력을 회복, 지구로 교환하는 데 성공한다. 제미니 8호에 주목해 집안에 들어온 기자들과 함께 사고 상황을 실시간 라디오로 청취하던 아내 자넷은 사고가 발생하던 순간 나사에서 라디오 소리를 끊자 나사로 찾아가 격분하고 이후 우주비행에 대한 불안감에 더욱 큰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귀환 후 통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닐의 도킹 분리 결정 및 추진기 재부팅은 논란을 낳고 언론에서도 그를 비아냥거리게 되며 닐은 크게 분노하는데 자넷은 그를 불안하게 바라보지만 별말은 하지 않고 참는다. 다행히도 닐의 판단이 현명한 결정으로 평가되면서 닐의 능력은 크게 인정받게 된다. 그렇게 닐은 이후 아폴로 계획에도 참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67년 세금 낭비라는 비난 속에 아폴로 계획은 시작된다. 제미니 8호의 성공으로 나름 유명인이 된 닐은 백악관 행사에서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일에 참석한다. 그날 아폴로 1호가 발사 직전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친밀했던 어드워드 화이트, 거스 그리섬을 비롯한 조종사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닐은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폴로 계획은 계속되고 우주 개발보다는 뉴욕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낫다는 커트 보네거트의 인터뷰와 더불어 여론의 반대 의견이 언론에 나온다. 이후 달 착륙선의 지구 실험에서 닐은 모의 달 착륙선의 호버링 도중 겨우 비상 탈출하게 되고 약간의 부상을 당한다. 이후 패닉에 빠진 듯한 닐을 바라보는 자넷은 전과 다르게 무슨 일이냐며 닐을 다그치게 되고 더욱 큰 불안에 빠지게 된다. 나사로 돌아간 닐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달 착륙선 실험을 만류하는 관계자들에게 그런 걱정을 하기엔 이미 늦은 게 아니냐며 그동안 다치고 죽어간 동료들을 상기시킨다.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고 도전의 이유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위험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딸의 죽음 이후 더더욱 소중해진 가족에 대한 걱정은 닐에게 큰 정신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결국 닐은 아폴로 11호 출발 전 아이들 몰래 집을 떠나려고 한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던 닐이 앞길을 막지 않은 제닛은 이번엔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정확히 설명하라 말한다. 결국 닐은 두 아들을 앉혀놓고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아폴로 11호를 향해 떠난다.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발사된 아폴로 11호는 달로 향한다. 달로 가는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고 닐은 자넷과 함께 들었던 달의 노래를 동료들과 함께 들으며 달로 향한다. 그리고 며칠 뒤 달 궤도에서 닐은 마이클 콜린스를 사령선에 남겨두고 다양한 경보 알람이 울리지만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조종해 착륙지의 어려운 지형을 피해가며 연료 소진 직전 아슬아슬하게 고요의 바다에 착륙을 성공한다. 우주복을 갈아입고 착륙선의 공기를 제거한 뒤 문을 열고 사다리로 내려간 닐은 착륙선의 발판 위에 서 있다가 달의 토양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유명한 대사를 한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은 그렇게 달의 첫 발을 디딘 퍼스트맨이 된다. 이윽고 탐사선에서 내린 닐 암스트롱은 달의 주변 모습을 잠시 바라본다. 주변은 적막하고 고요하다. 곧이어 달에서 바라본 지구와 동료 올드린 그리고 달의 덩그러니 놓여 있는 착륙선과 성조기가 보인다. 그리고 근처의 작은 크레이터 앞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건 죽은 딸 캐런의 팔찌였다. 닐은 그 팔찌를 꺼내 크레이터의 어둠 속으로 던지면서 과거 회상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 달을 떠나 아폴로 11호로부터 귀환한 닐 암스트롱은 격리실에 갇혀 있다가 자넷과 다시 재회한다. 출발 전 싸운 탓인지 서먹하지만 이내 무사히 귀환했음을 안도하는 눈빛 속에 유리벽 앞에서 서로 손을 맞닿으며 영화가 끝이 난다. 지금까지 퍼스트맨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